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0일날 제가 영상 올린 게 있죠. 특급 호재라고 양적 완화 실시하고 볼커를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이걸 이제 호재라고 하면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리플들이 좀 많이 달려서 그 중에 재밌는 것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그 예지 아빠님은 이게 호재가 아니고 장기적인 악재다라고 딱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미영님은 질문도 주셨죠. 우리가 금리 인하할 건데, 우리도 어차피 금리 인하할 건데 왜 이게 좋은 소식이냐, 어째서 호재냐, 라고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질문이 나오고 왜 이게 호재가 아니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보니까, 저도 사실 주식 처음 할 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저도 주식 처음 공부할 때 들었던 그런 어려운 점들, 그걸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저도. 이게 왜냐면 경제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하고 현실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경제 교과서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경제학 원론인 이런 책을 보면 금리 인하, 뭐 금리 인상, 요 금리를 갖고 얘기를 해봅시다.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에 있는 자금이 유동성이 줄어들겠죠, 그죠?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줄어들고, 시중의 유동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주식을 살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고요. 그리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자금이 쏠려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금리 인상하면 그래서 외국 자본이 뭐 국내로 들어온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뭐 통상적으로 통화 강세가 나타난다. 환율이 강세가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 금리 인상은 주가의 악재가 아니고, 금리 인상은 주가의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 그죠? 금리를 왜 인상해요? 중앙은행이 경기가 과열될 것 같으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오르는 거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것도 뭐 물론 주가 하락의 재료가 될 수 있지만, 금리 인상하면 분명히 유동성 축소되니까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기업들 실적이 훨씬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대세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지난 몇십 년간 안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씀드리는데 확률 100%예요. 이렇게 경제학 교과서하고 다릅니다, 실제로. 이 왜 다르냐? 사실 그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이기 때문에 완벽한 가정을 딱 깔아놓고 갑니다. 예를 들면 뭐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고, 시장은 언제나 효율적이고, 모든 정보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다 라는 이런 전제를 깔고 가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이 이성적입니까? 그죠? 인간이 이성적이라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재밌지가 않을 거예요. 인간이 이성적이라면 주식시장은 평생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은은한 우상향만 하거나 그럴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인간은 비이성적이고, 주식시장은 효율적입니까? 효율적이지 않죠. 그리고 정보는 어떻게 돼요? 만인에게 다 퍼져 있습니까? 아니면 큰 손들에게 집중돼 있습니까? 큰 손들에게 집중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과 이게 다릅니다. 그 경제학 교과서, 경제학 원론, 뭐 경영학 원론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그런 이론들하고 현실은 그래서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어떤 변수가 있어요. 뭐 금리니 환율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옆에 딱 띄워 놓으세요. 옆에 딱 뭐 금리 이렇게 딱 띄워 놔요. 금리 딱 차트 띄워놓고, 그리고 그 옆에 코스피 띄워놓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띄워놓고 보세요. 금리가 올랐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다, 금리가 내렸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다. 이게 공부지. 이 경제학 교과서 나와 있는 거 줄줄줄줄 보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한다고 그게 공부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주식 처음 할 때 이래서 좀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그랬던 게, 이랬던 것 같습니다. 현실과 좀 이론은 많이 다른데 그거를 좀 적용을 하지 못했던 게 제 옛날 몇 년 전에 주식 처음 할 때의 좀 실수였었죠. 근데 아무튼 뭐 이런 리플들이 달리는 거 보니 이분들도 당시에 저와 좀 비슷한 생각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이미영님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제 따로 또 지금 좀 얘기를 좀 하자면요. 우리 금리 인하할 건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하는 거하고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땐 어떤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질문 자체가 조금 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고요. 또 그리고 이분 질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금리 인하하면은 주식에 안 좋다라는 뉘앙스죠, 그죠? 우리 금리 인하할 건데 왜 좋은 소식이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금리 인하는 뭐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하면은 뭐 주식에 안 좋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내포하신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이 연관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인하했던 거 하고 뭐 딱히 그렇게 연관성이 없어요. 물론 금리 인하는 대부분 주가에 악영향을 주긴 줍니다만은 솔직히 별로 그렇게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기준금리하고 우리나라 주가하고 그렇게 뭐 큰 영향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미국 기준금리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 또 제가 이렇게 달았더니 하여튼 이미영님이 또 이런 답변을 달아주셨죠.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은 여기 있다. 뭐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또 질문을 주셨죠. 우리나라 금리가 내려갔을 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죠? 경제학 교과서의 논리에 따르면 맞아요. 근데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 통화,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달러, 지금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거의 옛날 지금 규모도 엄청나요. 600억 달러인가를 뭐 들어온다고 하는데 양적 완화가 그 정도면 옛날 한창 때 양적 완화했던 사이즈인데 그 정도면 여러분들 기축통화가 확 풀려버린다는 얘기는 기축통화가 엄청나게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한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한국이 양적 완화를 한다 해도 한국 통화가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축통화 자체가 워낙 큰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의 가치가 워낙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은행이 뭐 이상한 짓을 해서 뭐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런다 해도 이렇게 올라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축통화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흥통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 경제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1%도 안 되고 미국은 20%가 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간의 파워를 생각하셔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물론 경제학 이론상으로는 맞죠.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하면 통화 가치 약세가 되고 주가가 하락한다. 이게 맞는데 이론상으로는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지 아빠님의 이 리플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맞아요. 장기적인 악재예요. 사실 특급 호재가 아니고 양적 완화 실시와 볼커를 완화는 장기적인 악재입니다. 한 5년 10년쯤 뒤에 보면은 그때쯤 되면 이제 저게 악재였구나 라고 후대가 평가를 하겠죠. 후대가.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주식쟁이들, 이 주식쟁이 입장에서 제 지금 화면 뒤에 주식 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면은 주식쟁이들 입장에서 저 양적 완화라는 거는 향후 1, 2년 동안은 주식이 겁나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1, 2년 동안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놀아보겠다, 주식으로 좀 놀아보겠다라고 큰 세력이 선언을 한 셈인데 1, 2년 동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 2년이란 기간은 긴 기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호재예요, 호재. 물론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한 뭐 2021년이나 22년이나 그렇게 해서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면 그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야, 되돌아놓고 뒤돌아보니까 당시 2019년 한글날 2019년 10월 9일 10월 10일 날쯤 파월 의장이 양적 완화하고 볼커로를 완화했는데 이번에 금융위기가 결국 그것 때문에 난 거였어 라고 후대가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분명한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호재로 봐야 돼요. 이걸 뭐 어떻게 지금 와서 이거를 악재라고 봅니까? 그죠? 앞으로 한 1, 2년 좋을 거라고 보는데 놀 때 같이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들 다 잔치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돈 못 벌면은 본인만, 그죠? 본인만 괴로운 법입니다. 남들 다 놀자고 이제 판 깔아주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분쟁도 그만하고 양적 하나도 해줄 테니까 주식에서 놀아봐라 라고 지금 판을 딱 깔아주셨는데 신나게 춤춰야 됩니다. 예. 깔아줄 때 못 놀면은 괴롭게 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부하실 때 그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 주가와 환율이고 뭐 금리고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조금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조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주식 살 때입니다. 예, 열심히들 사시고요. 하여튼 앞으로 돈 좀 많이 벌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자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